안녕하세요. 저는 비트코인 차트 기술적 부서 파트에서 이론 재해석과 융합 콘텐츠를 제작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서당입니다. 이 영상을 시작을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하는 게 이제 결핍 3부인데 1부 때 제가 요거 주제에 대해서 1부 때 대충 이제 카테고리에서 말씀을 드렸고, 지난 2부에서 다뤘던 게 타임캡슐, 시간 분할, 계기 분할, 그다음에 반손절이라든지 역발상 같은 거, 이런 것도 손절매 같은 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피라미딩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그 구조에서 착안을 한 거고, 불타기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불타기랑은 엄연히 다릅니다. 얘기 듣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원칙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자면, 기초공사를 큰 리스크 없이 진행을 해두고, 기초공사가 양생이 될 만한 충분한 기간을 둬요, 기간을. 그 다음에 이제 추가하는 것은 이제 일본급, 최소 일본급 눌림에서 기초공사의 비중에 대해서 다소 소액에 해당하는, 예시를 들자면 여기서 내가 한 삽을 펐다면 여기서는 한 숟가락을 추가하는 그런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3층, 4층에서 한 꼬집 이런 식으로, 다소 추상적이긴 한데 이런 느낌으로 쌓아간다, 요 개념이에요. 그리고 최초 설정한 TP까지, 제가 지금 설명하는 전제는 추세를 탔을 때, 이게 추세장을 타고 여러분께서 지금 계속 그 저점에서 머물러 있고 흔들고 하는 그런 과정이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비트가 1억이 넘어가서 3억이 될지 10억이 될지 여러분들의 TP는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내가 목표하는 그 TP까지 익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특별한 시그널이 없다면. 그리고 트레이딩 뷰 차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내 구매 내역들을 기록을 하면 좋겠죠. 그리고 같은 구간에 같은 금액인데 일본급의 눌림마다 다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다시 예시를 들겠지만, 그래서 같은 구간에 중복 공사는 하지 않는다. 그리고 한 번의 추세를 끝까지 간다, 이런 걸로. 그리고 성공했을 때 그 경험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소중하게 자리 잡을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트레이딩을 할 때 이 경험이 도움이 될 거다. 자, 이제 차트로 돌아가서 다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개념은 이제 익히셨을 거라고 보고요. 과거 차트로 한번 가볼게요. 과거 차트에 내가 피라미딩을 했다는 가정하에 전제를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사람들이 못 사죠? 이럴 때 못 사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런 추세를 넘어갔고 눌림이 오고 할 때 여기서 이제 진입각을 보고, 이거 조금 이제 이만한 충분한 조정 기간을 뒀고 이젠 상승하는 시장이 올 거다, 반감기를 계기로 잡으셔도 되고, 여러분의 뷰에서 이제 올라가는 장이 오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포지션을 진입을 해봤다 한다고 칠게요. 그러면 여기서도 못 잡았다 치고, 여기서 한번 떨어지고 이렇게 다이버가 잡히겠죠. 여기서 진입을 했다 칠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피라미딩을 한다는 개념으로 여기서 추가로 더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올라간다는 생각으로 큰 포지션을 못 잡았다 치고, 내가 원래 익숙하게 들어갔던 포지션이 한 10비트 정도 되는데 내가 여기서 리스크 관리한다고 5비트밖에 안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서 5비트를 들어갔다고 칠게요. 그리고 추세가 여러분들 예상대로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피라미딩은 언제 합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번급에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양봉, 최초 다이버전스 걸리고 나서 양봉한 게 확인하고 여기가 진입가라고 칩시다, 양보해서. 자, 그러면은 다음부터 피라미딩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 그러면은 이게 4시간 봉이네요. 다시 일봉으로 바꿔볼게요. 피라미딩은 일봉을 보면서 하는 거를 저는 원칙으로 세우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원칙은 변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4시간 봉을 보고 진입을 했고, 포지션, 최초 진입 포지션은 여기가 됩니다. 그죠? 여기라고 치고, 4시간 봉 양봉한 게 확인하고 들어왔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일봉을 보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여기서는 안 잡는 거예요. 피라미딩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충분한 양생 기간. 이게 눌림이 어떻게 흔들고 갈지 몰라요. 손절가를 터치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때는 넘어가요. 넘어가고 양봉이 계속 되는 와중에는 안 합니다. 양봉이 한 7일 정도 계속 유지가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음봉이 하나 떴어요. 그러면은 이때 한번 들어가는 거예요. 음봉 마감이 됐으니까 이건 눌림이다라고 생각하고 피라미딩을 합니다. 여기서 5비트가 들어갔으면 여기서는 제가 생각하는 피라미드는 한 0.5비트 정도? 그 정도가 적정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0.5비트를 여기서 들어가고, 하루 지나니까 도지 캔들이 떴으니까 여기는 가격이 같아요. 중복 공사를 안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양봉, 그 다음날 음봉하게 떴어요. 그러면 이때는 들어가셔도 되고 안 들어가, 이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저는 들어갔다고 쳐볼게요. 그래서 여기서도 0.5비트를 들어갔죠. 그러면은 여러분 평단가가 올라가요. 여기서 5비트고 여기서 1비트 합쳐서 1비트 같으면 한 요 정도가 되겠죠. 요 정도 올라간다고 칠게요. 요렇게 평단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 또 진행을 하다 보면 양봉 쭉 뜨다가 음봉 하나 떴는데 너무 가격이 적어. 넘어가. 그 다음에 양봉, 음봉, 넘어가. 양봉, 음봉 좀 기네. 여기서 마감했을 때 들어가는 게, 꼬리에서는 못 들어가죠. 여기가 바닥이냐는지 어떻게 모르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또 0.5비트를 마찬가지로 또 들어갑니다. 같은 방식으로 쭉 올라간다고 쳤을 때 제가 들어갔을 시점은 여기서 한번 들어갈 것 같고, 여기서도 한번 들어갈 것 같고, 여기서도
한번 들어갈 것 같고, 여기는 중복이죠. 이건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들어갈 것 같고, 여기서도 한번 들어갈 것 같고, 쭉 양봉이 뜨죠? 여기서 한번 들어가겠죠? 그리고 여기서 들어갈 거고, 여기서 들어갈 거고, 여기서 들어갈 거고, 내려왔으면, 여기서 더 내려왔을 때는 이거는 여러분들 선택이에요. 근데 저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는 안 들어갈 것 요거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대충, 여기서 5비트라고 치면, 1비트, 2비트, 3비트, 4비트, 5비트, 6비트, 6.5비트. 추가로 들어간 게 6.5비트예요. 그리고 이것들에 대한 평단가는 제가 어림잡아 추산했을 때, 이 추가적인 피라미딩에 대한 평단가가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로 잡힐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잡힐 것 같고, 그러면 여기서 추가한 물량, 여기서 추가한 물량 하면 평단가는 아마 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가 될 것 같고, 그러면은 가격은 이제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올라가다가 어떤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런 것들이 일본급의 다이버전스가 생기는 캔들 무빙들이에요. 강추세 나오고 눌림 주고 또 중첩되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시그널이 잡히면은 저는 이제 거의 고점에 왔다고 아마 판단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의 수익을 가져가는 거. 예를 들면 뭐 240%. 사실 이게 제가 뭐 뒤에 지나고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참 쉽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본 시드는 여기서 트레이딩을 다 할 것 같아요. 다 할 것 같고 이 피라미딩 계정은 아마 별도로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걸 다 가져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께서 이런 마인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 궁극적인 목적은 여기서 10비트를 들어가는 게 아니고 추세 봐가면서 중간에 물량을 조금씩 추가하자라는 마인드로 여기서 작게 들어가서 시작도 못 해보고 여기서 무너져버리는 이런 캔들이 무너져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피라미딩이에요. 그래서 최초 마인드셋을 하기 위한 목적이고 여기서 5비트를 가지고 끝까지 간 것과 여기서 중간에 피라미딩을 해서 요만큼 간 것과 차이가 여러분께서 이거는 한번 보시면서 저도 지금 뭐 이거를 미리 구상을 해갖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께서 한번 잘 계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라미딩은 어쨌든 개념적인 부분만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피라미딩의 두 가지 이제 핵심은 그거예요. 첫 번째 핵심은 추세장이라고 하는 거는 최소 3개의 양봉과 2개의 음봉 이런 식으로 엘리엇에서도 있지만 이 상승이 하락보다 이제 더 크다는 관점이 이제 추세 상승 대세 상승장이거든요. 이 관점에서 시각을 보는 것, 이제 추매를 하면서 음봉, 조정이 있을 때마다, 근데 조정의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깊을지 얕을지, 그 부분 때문에 일봉 마감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추세장을 대하는 그 자세 한번, 그러니까 이 추세장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홀딩하는 그 개념을 여러분께서 탑재를 하셔야 돼요. 선물을 하고 차트 거래를 하고 주식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대세 상승장을 끝까지 유지해서 가져가 본다는 그 경험 한 번이 되게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께서 선물 마인드로 무조건 내가 하루에 한 번씩 거래를 샀다 팔았다 한다고 하면은 분명히 이 중간에 잘못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올라가고 이제 이 부분은 쇼타점이라고 진입했다가 계속 머리가 깨지면서 올라가는 경우들을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는 거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추세에 대해서 내가 흐름을 몸에 익히는 것은 되게 중요한 경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하시고 다음 파트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 피라미딩을 내가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적성에 안 맞으시면 계정을 제가 여러 개를 두는 걸 항상 강조를 하는 편이에요. 본시드는 본인 스타일에 맞게끔 하시고 피라미딩 계정은 이제 다른 거랑 조합을 하시면 좋아요. 앞전에 얘기했던 그 뭐 타임캡슐 계정에다가 이제 조합을 하시든지 별도로 빼놓은 별도 시드의 계정에다가 내가 그렇게 좀 처음에는 고배로 시작하고 추세가 맞았을 때는 그 다음에 피라미딩 진짜 조금씩만 태우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조합을 여러분께서 한번 구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대회 계정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파트입니다. 자, 대회 계정. 이거 타임캡슐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별도의 계정을 뺀다, 그리고 본시드의 고배를 방지한다, 이런 비슷한 개념이 있지만 약간 달라요. 타임캡슐이 장투 개념. 내가 이제 지금 산 비트가 나중에 엄청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고배를 들어가는 거를 방지한다면, 대회 계정은 데일리 매매, 뭐 15분 다이버라든지 1시간 봉급 상승 다이버가 나왔을 때 정말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는 관점이 모이는, 추세선도 있고 피보나치도 있고 다이버전스도 있고 이런 자리가 오면은 여러분들은 사실 너무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제가 나중에 확률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께서 엄청 기다리는 좋은 자리가 뭐 하루 이틀 지나가지고 계속 기다리는데 안 오다가 어느 날 타고 왔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롱을 들어갈 때 여러분들 심리가 너무 좋은 자리일수록 고배화가 되는 경향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대회 계정은 마찬가지로 타임캐슐과 마찬가지. 타임캐슐은 멀리 간다라는 기대감에 들어가고 고배 계정이 또 다른 것도 있죠. 타점이 너무 좋아서 고배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길게 가진 않지만.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대회 계정을 쓸 수가 있는 건데 대회 계정 확률론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께서 너무 좋은 자리라고 하는 그 지점 있죠. 그 지점이 맞을 확률이 50%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33%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경험을 해보실 수 있는데 이 관점이 모이는 자리들이 오히려 세력들이 이 부분을 알고 여기를 완전히 밀어서 빅쇼트가 나오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33%라는 론은 뭐냐면 내가 맞을 확률이 33%고 그 다음에 맞았는데 세력이 고의로 깨는 확률을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33%고 아예 내가 망상이고 그 자리는 내가 계산을 잘못한 자리. 그래서 틀릴 확률이 33%다. 맞더라도 그 자리가 맞는데 의도성으로 거기를 깨버리는 경우를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고배를 칠수록 그 빅쇼트 요번에 나왔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는 날짜가 2023년 8월 22일인데 20일 날 빅쇼트가 나왔어요. 10% 넘는 빅쇼트가. 그것도 좋은 자리라고 생각했던 27K가 저도 기다렸던 자리고 사람들도 이 정도 놀리면 뭐 받아야지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빅쇼트가 나왔어요. 이런 부분에서 고배를 본시드로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들 선물 인생 꼬입니다. 그래서 대회 계정을 이럴 때 활용하시면은 괜찮아요. 대회 계정 하나 정도 날리고 본시드는 지켰다라는 마인드로 가면 되니까. 그래서 본시드는 뭐 안전하게 5배 들어가고 대회 계정 한 30배 이렇게 들어가셔도 된다고 저는 얘기를 해요. 어차피 대회 계정 해봐야 뭐 500불? 1000불? 본시드가 그게 본시드 500불 1000불이 본시드인 분한테는 죄송한 얘기인데 본시드가 큰 분도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저배로 3배 5배 안전하게 하세요. 이거 귀에 피나게 들어도 이런 얘기 안 듣는 환자분들이 이 영상 보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이거를 커리큘럼식으로 넣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뭐 사족 붙이지 않아도 설명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저배로 들어간 게 관점이 맞았을 때는 아쉽겠지만 이 고배로 들어간 대회 계정이 수익률이 확 올라가겠죠. 관점이 맞았다면은. 그러면은 여러분은 대회 상금이라고 하는 걸 노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래서 내가 조금 이제 올라가도 아쉬운 부분이 대회 계정에서 어떤 해소가 된다는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대회는 대회를 개최하는 유튜버들 풀에 따라서 조금씩 그 참가 금액도 다르고 상금도 다르고 순위 안에 입성할 커트라인, 그러니까 내가 순위 안에 들 가능성, 이 세 가지 요소들이 적당히 다 비례를 해요. 그래서 나하고 맞는 대회를 찾으시면 되거든요. 이 조건이 다 다른 게 최소 참가 시드,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상금 풀, 요것도 다 다르고, 그 다음에 기대하는 순위, 내가 상위권 진입할 수 있는 어떤 커트라인, 경쟁률,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대회를 자기가 이제 찾으시면 된다. 저도 아직 학고긴 한데, 콜라보에서 상금 10,000불짜리 대회를 다음 달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대회는 참가가 이제, 저는 500불, 참가 시드가 500불이고, 이건 소실되는 금액이 아니고, 그냥 이 금액이 충족이 되면 대회가 참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상금은 10,000불 풀입니다. 10,000불. 10,000불 풀이고, 커트라인은 낮을 거예요. 1위가 한 3,400%만 돼도 1위가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 말고 다른 크리에이터 분들 거라도 그건 여러분들께서 유리하신 대로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제 대회는 고정 댓글에 카톡방 들어와서 대회 페이지 이런 거 제공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돌아와서 그리고 좀 중요한 얘기를 할 게 있어요. 대회 계정을 여러분들께서 활용하심에 있어서 대회를 진행을 하다가 1일부터 말일까지 하는 대회라고 쳤을 때 예를 들어서 한 25일이 됐는데 내 대회 성적이 한 120% 될 수도 있고 많이 까먹어갖고 40%밖에 안 남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대회 계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시드를 60% 손실을 받고 40%만 남았다고 해도 이거를 절대 말미까지 던지지 마세요. 그리고 이번 달 대회는 이 정도 수익률 되면 그냥 포기를 하시고 이 40%를 100%가 될 때까지 최소 참가 시드 충족하는 금액까지 달성될 때까지 이거를 별도로 다시 스윙을 해도 좋고 정말 좋은 자리에서 또 아까와 마찬가지로 20배 30배를 고배를 쳐볼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시드를 늘려가지고 다시 참가한다는 마인드를 가지셔야지 여기다가 다시 내가 또 입금을 한다든지 이거를 100배를 쳐가지고 청산을 시키고 다시 입금하는 이거면 대회가 지속적으로 참여가 안 돼요. 저도 대회를 예전에 이제 1등을 했잖아요. 그때 이후로 대회 참가한 게 전체 매월 하잖아요. 매월 하는데 반도 안 돼요. 저도 손실을 보기도 하고 그거를 시드를 복구하는데 참가 시드까지 복구하는데 몇 달이 걸리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 대회 시드가 적게 남더라도 던지지 말고 잘 다음부터 하시고 대회 시드가 좀 남는 경우도 있죠. 내가 입상은 못하는 애매한 수치 160% 정도의 수익률을 얻었다.
라고 했을 때 1000불이라고 치면은 이게 1600불이 아니고 2600불이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된다고 치면은 대회 참가 시드가 1000불이면은 나머지 1600불을 빼놓으시면 돼요. 트랜스퍼.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것도 대회 계정인데 지금 이게 최소 참가 시드가 1000불짜리 대회거든요. 이거에서 1100불을 빼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금액을 다음에 언젠가 내가 대회 하다가 내 손실 때문에 대회 참가가 안 될 때 여기서 출금 꺼내가지고 1000불 맞춰가지고 다시 1일부터 대회하는 거. 그래서 월말에는 내가 구태여 큰 시드로 다음 대회를 참여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1600불을 빼놓고 1000불 맞춰가지고 대회를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칭 모드 들어갈게요. 이게 해칭 모드가 가장 헤비한 주제예요. 이거 집중하셔야 되고 매매 초보분들은 가급적 하지 않으시는 걸 권장해요. 기본적으로 패턴과 어떤 매매 경험이 좀 많이 있는 중수분들 이상 되는 분들이 하시는 게 좋고 이게 또 손이 꼬이면은 실수가 있을 수 있고 거래 실수가 그래서 뭐 어디서 말아 올리는지 뭐 어디서 되돌림이 오는지 이런 거를 전혀 감을 못 잡으시는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OT 끝나고 본 주제에 포함될 거니까 나중에 제가 이걸로만 1시간 이상 떠들 수 있거든요. 오늘은 그냥 겉핥기 식으로만 할게요. 자, 이 해칭 모드는 모든 그 매매 시스템의 활용을 최적화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도 있고 하면서 영감도 막 떠올릴 수도 있고 매매를 어느 정도 즐길 수 있는 요소도 있습니다. 예, 고배 리스크도 어느 정도 조금 상쇄를 시킬 수가 있고 분할 거래, 그러니까 반손절 같은 거, 부분 익절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되고 청산가 관리만 하면서 롱이든 숏이든 나는 익절만 하겠다, 기분 좋은 것만 가져가겠다 이런 마인드로 가면은 뭐 매매 중독도 어느 정도 해소되고 스트레스도 안 쌓이고 잘 쓰면 진짜 좋긴 해요. 어쨌든 제가 좋다고 뭐 누구에게나 다 좋은 건 아닐 수가 있으니까 제 얘기에 공감하는 분만 쓰시면 좋겠고 공감 포인트를 제가 3개를 드릴게요. 내가 어떤 변곡, 큰 변곡이라고 예상되는 데서 잘 잡았는데 내려가는 와중에 되돌리고 내려가는 와중에 되돌리고 이런 게 너무 짜증이 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가 어떻게 반익절을 했거나 익절을 좀 많이 했어. 75%를 익절을 하고 올라오면 다시 잡아야지라고 했는데 올라오는 재진입 포인트 다시 들어가는 그 포인트를 잘 모르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산이 이제 여기서 잡고 나면 자산이 늘었다가 줄었다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늘었다가 줄어드는 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런 3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공감하시는 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해칭이 저도 왜 쓰냐면은 제가 트레이딩을 하다 보니까 그래요. 숏을 잘 잡았는데 내려가다 되돌리고 하는 게 싫어서 여기서 반익절을 했단 말이죠. 근데 어디서 다시 잡아야 되는지 이걸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원래 그래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다시 되돌림이 오는 그 타점은 알겠는데 얘가 어느 정도 갈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진입은 쉬운데 익절이 어렵다. 이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어디까지 갈지는 사람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반등이 나올 자리란 거, 어딘가를 딱 깨고 들어가는 일반적으로 나오는 반등 자리를 내가 이거는 찾는데 다시 재진입이 어려운 그런 것 때문에 해칭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차트로 가볼게요. 4시간 최근 차트거든요. 2023년 8월 22일이고 예를 들면 큰 시그널이라고 했던 게 여기서 4시간 다이버가 있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쇼타점을 잡았다고 칠게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는 해칭 모드를 원칙인데 잘 잡았을 때만 합니다. 중간하게 이런 데서 그냥 익절 이런 데서 그냥 숏 들어갔으면 이런 데서 익절하고 진짜 좋은 자리 다시 잡을 때까지 하는 편이고 내가 꼭대기에서 잡았고 정말 기분 좋은 타점이다. 얘는 들고 있어 보고 싶다 할 때 이제 해칭을 시작을 하시는 거고 여기서 4시간 봉으로 보면 이런데 처음에 빨리 내려오다가 결국 되돌려요. 그리고 내려오다 되돌리고 내려오다 되돌리고 내려오다 되돌리고 이렇게 반복을 해요. 여러분들 엘리엇 파동에서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의 엘리엇에서는 변곡이 시작이 되면 W 파동부터 시작하잖아요. W의 특징은 지그재그예요. 지그재그인데 되돌림이 큰 지그재그로 나오는 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 엘리엇의 흐름이거든요. W는. 그래서 이게 크게 보면 이렇지만 사실 15분봉으로 보면은 내려갔다 올리고 내려갔다 올리고 내려갔다 올리고 이런 식으로 가요. 그리고 X하고 또 내리고 이런 식으로 파동이 흐름이 가는데 이런 데마다 해칭을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그 5비트 같으면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단타로 많이 하진 않고 말아 올리는 이런 흐름으로 가는 첫 파동이 있고 너무 고점을 힘들게 준 경우에는 폭락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이건 나중에 LF는 다시 다룰게요. 여기서 하면 얘기 너무 길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5비트를 잡았다면 여기서 1비트만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먹는 거예요. 그리고 1비트 잡고 먹고 1비트 잡고 먹고 이런 식으로 내려가도 상관이 없을 정도.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1비트 잡은 게 분석이 틀렸고 내려가도 1비트 그냥 물려 있어도 된다는 식으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할 익절인데 분할 익절을 다시 재진입을
안 하시잖아요, 보통. 분할 익절 하고 나면은. 근데 이거는 롱을 잡고, 여기서 익절하고, 롱 잡고, 익절하고. 근데 이거 포지션이, 기초 포지션은 5비트라면 여기서는 1비트. 그러니까 작은 포지션으로 들어간다. 해칭이라는 기본 개념은 본 포지션보다 작은 포지션으로 들어갔을 때 의미가 있는 거지. 여기서 5비트 잡았는데 욕심 생겨갖고, 여기서 3비트 잡았고, 물려버리면 의미 없어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해칭은. 그래서 이런 작은 파동을 내가 숏은 잡아놓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이거는 까먹어버리고 여기서 이제 롱만 보는 거예요. 롱만 보고 짧게 먹고 빠지고 스캘핑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시간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잊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자산이 줄어들어도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죠. 롱에 대한 수익을 가져갔으니까 자산이 늘었다가 줄어들어도 스트레스를 안 받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해칭이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짧게 얘기하고 원칙 론적인 부분만 얘기를 하자면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기초 포지션이 매우 성공적이다 생각할 때 진행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는 본 포지션 범위 내에서만 한다. 그리고 이거를 하는 그 가치를 평가를 했을 때 여러분께서 이 퍼센트가 예를 들면 1%를 내리고 0.5%를 되돌린다라고 쳤을 때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데 뭐 작은 포지션을 재미를 본다 생각하면 그것도 0.5%도 뭐 할만하죠. 스캘핑에서는 그렇게 이제 하는데 너무 내가 이제 들어갔던 게 저배율이야. 저배율로 들어갔는데 굳이 해칭을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고 조금 만족할 만한 규모로 들어갔고 자리가 좋을 때 한다. 그리고 유동성을 계산을 했을 때 되돌리는 퍼센테이지가 너무 가치가 없다. 수수료도 안 나온다. 인건비가 안 나온다 하면은 안 하시는 게 낫다고 봐요. 그리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익절만 대부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롱 잡았다 여기 들어오면 익절 좀 날리고 익절 좀 날리고 나머지 조금 들고 있어도 돼요. 이거를 깨는 걸 보고 여기서 밑에서 다시 타서 평단가가 이 정도 되더라도 또 올라오면 또 익절하고 또 익절하고 조금 남긴 거 또 내려가면 여기서 또 조금 더 잡고 올라오면 익절하고 물려 있어도 된다는 정도의 포지션 규모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파동은 기본적으로 왔다 갔다 해요. 내가 물려있어도 다시 들어와요, 언젠가.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숏은 가만 고정으로 시즌 모드 박아놓고 롱만 하면서 평단가를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숏을 잡아놨다 치면은 롱을 평단가를 맨 처음에는 이렇게 잡고 익절 날리고 밑에서 다시 물타기 해서 익절 날리고 또 물려서 물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다리를 벌려간다고 하거든요. 이 다리를 좀 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평단가를 이렇게 해서 내려왔을 때 이제 어느 정도 W가 완성이 됐다고 치면은 여기서는 뭐 최대한 확실한 타점이 근거가 있다면 1대1까지 해칭을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 포지션과 이 포지션은 1대1까지. 그래서 X파를 이렇게 뭐 넘어가는 X파가 나올 수도 있죠. 이런 것까지 견딜 수 있을 정도의 예상치를 가지고 여기서 여기서 5비트를 잡았고 여기서 5비트를 잡았다면 여기서 한 2.5비트를 날리고 나머지 2.5비트는 들고 있는 거죠. 들고 있고 만약에 얘를 먼저 터치를 하면 거기서 반손절을 하는 거죠. 뭐 그러면 1.25비트가 될 것이고 만약에 얘를 먼저 터치하면은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얘가 일시적으로 뚫고 내려오는 놈인지 여기서 지지하고 추세를 만들어서 4시간봉 이상의 어떤 흐름을 만들어가는 거지. 여기에 따라서 다른 건데 내가 아무 롱 포지션이 없으면 여기서 버티고 있지를 못해요. 무조건 손절이 나갑니다. 본절이 나가요. 그래서 여기서 5비트를 가지고 있고 여기서 2.5비트를 가지고 있는 와중에 얘가 고점을 뚫고 올라간다면 얘에서 뭐 한 1.5비트에서 2비트 정도를 분할 손절을 날린다든지 그러니까 부분 손절 날리고 얘가 다시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가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도 하거든요. 2.5비트에서 얘가 고점을 돌파를 할 때 1.5비트를 추가로 롱을 들어가요. 평단가는 올라가겠죠. 근데 얘가 다시 내려와서 본절가를 터치하면 나는 이거를 본절을 날리겠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는 활용법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설명을 해서 이해를 하시는 부분들이 조금 있기를 바라고 이게 큰 추세로 가는 경우도 있죠. 내가 여기서 숏을 잡았고 이런 식으로 평단 놀이를 하면서 롱 포지션을 들고 가면서 계속 얘를 내려서 다리 벌리기를 하고 논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두 개가 다리 벌리기 놀이를 하고 있는데 추세가 강하게 하락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얘가 포지션을 좀 들고 있어. 그러면은 얘 전체적인 프레임을 낮추는 개념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같이. 이러면 숏을 좀 물량을 추가할 수 있겠죠. 추세 방향이 터졌다고 치면은 아까 얘기한 피라미딩 같은 개념식으로 얘가 숏이 물량이 좀 추가될 수도 있고 그러면 또 거기서 지지가 나올 때 다시 롱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프레임 자체를 이동하라는 개념도 있다. 요거까지 일단 설명을 드렸고 자 그리고 해칭 모드의 맹점을 핵심 포인트를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해칭은 익절만 하겠다는 숏이든 롱이든 익절만 하겠다는 마인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롱을 익절할 수 있는 포인트에서는 그러니까 캔들이 여러분들 캔들 많이 보시는 분들 차트 많이 보시는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일단 캔들의 성질은 짧게 움직이다 길게 한번 떨어지고 나면은 다시 되돌림이 무조건 와요. 15분봉에서 그런 움직임이 많이 나오거든요. 차트를 보다가 길게 캔들이 움직일 때 해칭을 조금씩 잡으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다시 들어와요 보통. 그래서 익절을 날리는 거.
긴 캔들이 나오면 이제 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대로 해칭을 잡으시는 거.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올 때 익절을 날리시는 거. 그러다가 어느 순간 프레임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프레임을 벗어나는데 제가 아까 얘기한 게 예시가 숏을 먼저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더 무거운 거예요. 여기가 조금 가볍고. 그러면은 이쪽으로 벗어나면 프레임이 캔들이 이쪽으로 벗어나면 괜찮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쪽으로 벗어난 건 논외로 하고 이쪽으로 벗어날 때는 물려 계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반손절을 하시는 것도 좋고 물려 계시는 것도 괜찮고 어쨌든 물려 있어도 다시 솔직히 캔들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돼서 다시 잡고 가도 되고 아니면 물려 계신 대로 기다렸다가 여기서 다시 분석을 해서 어느 자리가 좋은 자리인지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1대1 해칭이 원칙이지만 얘가 조금 더 크게끔 물타기를 해서 프레임이 요까지밖에 물타기를 했는데 프레임이 이까지밖에 하나 지우고요. 여기서 물려 있었는데 여기서 추가로 잡아갖고 프레임이 요까지를 내렸는데 얘가 이 정도에서 닿을 때 어느 정도 익절을 날려서 어쨌든 하부를 좀 더 가볍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칭 포지션이 본 포지션보다는 가볍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잡은 극점이 이거를 낮추기 위한 극점이 틀렸을 때는 바로 반손절을 조금 부분 손절을 조금 해서 어쨌든 조금 유리한 고지를 여러분께서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해칭 모드의 대전제는 청산가 관리가 돼야 된다. 반대 방향으로 갈 때 내가 정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에 대한 해칭 모드 관리는 청산가 관리는 절대로 안 올 정도의 가격에 부분까지 내가 예상을 단위를 넓혀가지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칭 모드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야 이 양반아 그거 수수료 양쪽 포지션으로 나가는 거 아니냐. 그냥 여기서 잡고 여기서 익절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그게 제일 좋아요. 그게 제일 좋은데 제가 지금 저는 환자입니다. 여러분도 환자일 수가 있어요. 환자들 대상으로 떠드는 거기 때문에 이 공감대가 없는 우리 정석 프로페셔널들께서는 이 영상을 안 보시는 게 맞아요. 환자가 병원 아파서 약 사 먹는데 약값을 왜 쓰냐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수수료보다 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를 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지불을 하고 이런 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득이 저는 사실상 제 개인적으로는 더 커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은 어쨌든 나한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해봐야지 알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런 얘기를 해보고 끝맺음을 제가 드릴 거예요. 제가 방금도 얘기했지만 가장 좋은 거는 이런 거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역설적이게도 제가 이 장황하고 복잡한 재료들과 레시피와 이런 매매 방식들을 설명을 하는 것들의 끝자락은 여러분께서 얻으셔야 되는 것들은 이 재료 본연의 맛, 심플한 매매.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차트에도 줄 긋고 선 긋고 많이 하시잖아요. 줄 긋고 선도 긋고 추세 긋고 피보나치 하고 복잡해요. 보다 보면 자기도 현타가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튜닝의 끝은 사실 순정이에요. 줄 긋기 선 긋기의 끝은 순백에 아무것도 없는 차트 캔들이에요. 그렇게 되시는 경지가 되면은 이런 것들 안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줄 긋고 하는 거에 현타 오실 필요가 없어요.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시장이 워낙 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실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은 과정을 찾는 단계일 뿐인 겁니다. 언젠가 심플한 그때가 오기를 기원하면서 다 같이 노력합시다. 이런 마인드예요. 저도 다음에 이제 줄을 끊지 않고 싶어서 오늘 한 줄을 더 긋고 있는 거예요. 자, 이상 서장이었고 다음 편까지 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4편 정말 좋은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1편부터 4편까지 내용을 다 보시면 조각의 그 부분들이 합쳐지는 느낌을 아마 받으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찾아보시더라도 1편부터 4편까지 한번 다 재생을 해보시면 다시 마인드셋 하거나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저희 매매하던 그 과거 경험에서 나왔던 것들을 여기다가 녹인 거니까요. 다음에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이상 서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